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무너진 이후에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중년 남성, 사소한 통증을 이유로 찾았던 한 마사지 가게,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관계가 가정과 일,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지만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특히 위로와 유혹의 경계,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선택, 그리고 사랑과 욕망이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절제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감정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고 욕망은 통제해야 할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계속된 어깨 통증은 그의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팔을 들어 발표할 때,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을 때,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통증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병이네? 병원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딱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색창에 회사 근처 마사지를 입력하던 중 그는 스스로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너무 젊은 사람은 불편해. 괜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까 신경 쓰이는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40대 마사지사가 혼자 운영하는 1인 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40대 맞나?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하게 노출된 복장은 아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선명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사무적인 인사였지만 말끝에 묘한 여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좀 안 좋아서요. 많이 굳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베드에 엎드리자 그는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네. 손이 닿는 순간 그는 생각보다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압은 정확했고 동작은 숙련돼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뭉쳐 있네요. 아, 짧은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 나옵니다. 통증 때문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내려갈수록 그의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길은 일정했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리듬이었습니다. 호흡 조금만 편하게 하세요. 네. 그는 말은 했지만 호흡은 오히려 더 불규칙해집니다. 혹시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직업상 그렇습니다. 그럼 더 관리 받으셔야겠네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누르며 조금 더 깊게 압을 줍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짧은 소리를 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말과 달리 그의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따라 움직이는 느낌, 체온이 전달되는 감각. 이상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마사지가 중반을 넘기자 대화는 조금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회사 근처라 오신 거죠? 네. 그럼 자주 뵙겠네요. 그 말이 당연한 말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다들 처음엔 긴장하시다가 나중엔 여기 오는 걸 기다리세요. 그렇습니까? 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문장이 자꾸만 되뇌어집니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그녀가 수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처음 치곤 반응이 빠르세요. 그런가요? 네. 몸이 솔직하신 편이세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는 웃지 못합니다. 왜인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며 그는 다음 예약을 묻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같은 시간으로 잡아드릴까요? 네. 가게를 나서며 그는 한 번 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춥니다. 어깨는 분명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통증 없이 잠들었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마사지를 다시 찾게 될 이유가 통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어느새 마사지를 받는 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어깨 통증보다 먼저 기대감이 몸에 차올랐습니다. 이건 관리다. 그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이미 그를 알아봅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오셨네요. 네. 이제는 이름을 묻지 않아도 예약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베드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어깨 말고 목이 더 뻐근해 보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받아들며 손이 잠깐 더 머뭅니다. 의도인지 습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 짧은 순간에 그는 괜히 숨을 고릅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느립니다. 요즘은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천천히 풀어드리는 게 좋아요. 그 말과 함께 손은 일정한 압을 유지한 채 더 오래 머뭅니다. 여기 긴장 많이 돼 있네요. 아, 그는 소리를 삼키려다 결국 짧게 내뱉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녀는 그 대답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손길은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 위쪽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임 사이사이 그녀의 팔과 몸이 베드 위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이전보다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 정도는 치료 과정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 설명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긴장 풀리면 그런 반응 나와요. 그녀의 말투는 전문적이지만 말끝에는 묘한 여유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그날따라 유난히 쉽게 나옵니다. 대화는 점점 일상으로 옮겨갑니다. 회사에서는 늘 책임지는 자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몸을 맡기는 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존중하는 대신 손길로 이어갑니다. 마치 말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는 듯이. 마사지 중반 그녀는 자세를 바꿉니다. 잠깐만요. 이쪽 각도로 한 번 더 볼게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몸 가까이로 조금 더 들어옵니다. 베드가 좁아진 것처럼 공간이 갑자기 밀집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몸에 힘을 뺍니다. 이제 와서 긴장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요즘은 마사지를 받으면서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요. 그녀는 그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합니다. 편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는 그 편안함의 정체를 굳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호흡과 움직임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출 때, 몸이 기울 때, 잠깐의 정적이 생길 때, 그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반응이 더 솔직하세요. 그만큼 뭉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녀는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확인과 허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사지가 끝났을 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그녀는 수건을 건네며 이번에는 손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 그러나 분명한 접촉. 그는 그 접촉을 피하지 않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달력에 표시하며 말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깊게 봐드릴게요. 그 말은 치료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그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게를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합니다. 어깨 통증은 이제 핑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 단계 더 들어섰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는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예약 날짜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창가에 앉아 있던 그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괜히 그 가게를 떠올립니다. 오늘은 더 뻐근하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유를 붙이고 익숙해진 주소로 향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명은 조금 더 어두웠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말은 담담했지만 손에 쥔 우산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베드에 눕는 순간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천천히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압은 유지되었지만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여기 반응이 바로 오네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숨이 한 박자 늦어집니다. 대화는 점점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땐 많이 경직돼 계셨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 위에서 손을 멈추고 잠깐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말입니까? 맡기는 법을 아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경계선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잠시 잊어버립니다. 마사지 중반, 그녀는 자세를 바꾸며 말합니다. 오늘은 이쪽도 같이 볼게요. 그 말과 함께 그의 몸 가까이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베드 위의 공간이 더 좁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대답은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녀는 그 대답을 확인처럼 받아들이고 동작을 이어갑니다. 손길은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느낍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낮게 말합니다. 지금 멈추면 여기까지예요.
계속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기까지 올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사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줄고 침묵은 깊어지고 서로의 존재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그 말은 다음 예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국을 앞에 두고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은 채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식탁 위 종이를 그쪽으로 밀어놓습니다. 이거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봅니다. 익숙한 상호명, 익숙한 날짜, 익숙한 금액. 숨이 목 안에서 걸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내의 눈이 그를 똑바로 봅니다. 어깨가 아프다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석 달이 넘게 치료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치료가 왜 항상 밤이야? 왜 결제 시간은 항상 퇴근 후고?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혼자 하는 곳이지? 그는 그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 됩니다. 당신. 아내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언제부터야?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깨 때문에 같습니다. 아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다음은? 그는 그 다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립니다. 큰딸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데? 큰딸의 시선이 식탁 위 종이에 멈춥니다. 이거 뭐야? 그는 그 순간 딸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에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빠. 큰딸이 말합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 행동이 대답이 됩니다. 잠시 후 작은 딸도 나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진짜야? 작은 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빠가? 그게 뭐야? 작은 딸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릴 보고도 그럴 수 있었어? 그 질문은 그를 가장 깊이 찌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나가. 그 말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깁니다. 딸들의 시선이 그의 등에 꽂힙니다. 큰딸이 작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한텐 설명하지 마. 그 말은 기회를 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거두는 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걸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립니다. 그 소리는 이별의 소리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들킨 것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였다는 것을. 숨기고 외면하고 괜찮다고 넘긴 모든 순간들이 그날 한꺼번에 식탁 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딸들의 시선은 분노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시선에는 우리가 믿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조용한 단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날,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남의 공간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정리 대상자라는 말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나? 후회는 늦게 왔고 질기게 남았습니다. 그에게 먼저 연락한 것은 그 마사지사였습니다. 요즘 안 오시네요?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그 말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처음 그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사라졌고 어깨는 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밉니다. 오늘은 안마 말고요. 그럼 그냥 이야기만 해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걸 말합니다. 이혼, 딸들의 시선, 회사에서의 소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어버렸는지. 그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사람이요, 그녀가 말합니다.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은 약속처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라면, 김치찌개, 늦은 밤 편의점 도시락. 그는 그 평범함에 이상하게 안도합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잘했어요. 뭘 말입니까? 오늘 무너지지 않은 거요. 그 말에 그는 웃습니다. 이혼 이후 처음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손이 스칠 때 굳이 피하지 않고 어깨가 닿아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접촉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당신,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이 꼭 가정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강하게도 조급하게도 아닙니다. 그저 놓치지 않겠다는 힘으로.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욕망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불완전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올바른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정 또한 타락이 아니라 삶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그 힘은 구원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품고 있고 그 또한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중년의 시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디에 맡길지에 대한 선택이 인생을 바꿀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욕망에 흔들려 모든 것을 잃고 그 상실의 바닥에서 다시 누군가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했을 때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숨기고 외면한 시간이 어떻게 삶 전체의 대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질문들을 끝까지 따라온 이야기였습니다. 중년의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도망치듯 관계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용기가 가장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